2006년 중국 칭다오. 중국이네. 매일 아침 세차를 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이 남자. 그는 입사 이래 줄곧 판매왕 타이틀을 거머쥔 자동차 세일즈맨 판차오입니다. 한명 아래 분명히 보이시네요. 차를 마치 자신의 분신처럼 애지중지하는 판차오. 멋지네.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진 이유는 앞유리에 난 작은 흠집을 발견했기 때문인데, 뭐 보이지도 않는구만요. 아우 깔끔하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쓰죠. 괜찮았는데 언제 이렇게 된 거지? 그대로 놔뒀다간 유리 전체에 금이 갈 수도 있다고 판단한 그는 일단 임시방편으로 흠집 부분이 더 커지지 않도록 유리 전용 본드를 발라 고정시켰습니다. 저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네요. 저녁에 퇴근하는 길에 유리부터 갈아야겠다. 저 정도 가지고. 저걸로 유리를 잠시 후. 갈려고요? 저 정도까지는 늘 안 그랬듯 되는데. 오늘도 가장 먼저 출근한 판차오는 자리에 앉자마자 고객 수첩부터 꺼내드는데, 수천 명의 고객 명단을 직접 손글씨로 적어뒀을 만큼 판차오는 소문난 메모 광입니다. 야 멋지네요. 아직 동료들은 채 출근도 하기 전이지만 하루 일정을 확인한 뒤 사무실을 나서는 판차오. 며칠 전 구매 상담을 했던 요우팅 씨를 만나 자동차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여기다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감사합니다. 아니야. 그 지난번 도로 한가운데서 차 멈췄을 때 말이야. 그래도 자네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아닙니다. 아유, 혹시라도 차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전화하십시오. 틈틈이 정비 기술까지 익혀 고객이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줬던 것이 계약 성사로 이어진 것. 나온 김에 홍보 전단지를 들고 주변 사무실을 돌아보기로 마음먹은 판차오. 고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열성과 그의 넉살이 하십니다, 진짜. 바로 수년째 판매왕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그만의 비결입니다. 안녕하세요. 판차오입니다. 이번 날 신차예요.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이 화장실 분리할 때 심심하잖아요. 인근 사무실을 다 돌아본 뒤 잠시 숨을 고르는 판차오.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니 어느 틈에 소매 단추가 떨어져 나간 모양인데, 혹시 저걸 이미지가 생명인 영업사원이 벌어진 소매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 만약을 대비해 가지고 다니던 옷핀을 꺼내 소매를 고정시키고 자리에서 일어서던 그때, 이번엔 또 바지가 문제. 워낙 발로 뛰는 일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살이 빠졌고, 야, 몇 년 전 구입한 바지는 허리띠를 꽉 졸라매야 겨우 입을 수 있게 된 것. 정말 열심히 일하죠. 오전부터 치열한 영업전을 치르고 점심시간이 돼서야 다시 사무실에 들어온 판차오. 안녕. 선배님. 응? 벌써 한 건 하셨나봐요. 야, 올해도 판매하면 문제 없겠는데? 그럼 오늘 점심은 판차오가 내는 건가? 그러지 뭐. 말 나온 김에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오케이, 좋아. 가자고. 동료들과 함께 기분 좋게 식사를 하러 가는 길. 차에 타자마자 안전띠부터 들어오는 판차오. 지금까지 매우 평화로운데요. 이유를 막론하고 그의 차에 탄 이상 안전띠를 매야 하는 것은 철칙. 야 뒤에 멋지네. 타시는 승려분도 안전벨트 매세요. 안전에 있어서는 에이, 최고네요. 잠깐 갈 건데요, 뭐. 판차오는 그런 말 안 통해. 빨리 매. 뒷자리도 매야죠. 그럼 요즘 뒷자리도 매야 됩니다. 안전에 철두철미한 판차오는 뒷좌석의 안전띠까지 모두 확인한 뒤에야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점심 메뉴는 뭘로 할까요? 펭귄덕 어때? 우리 같은 세일즈맨들은 보양 음식이 최고라고. 그것도 괜찮긴 한데. 초행길이라 낯선 데다 쉼없이 이어지는 동료들의 대화에 도저히 운전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 판차오, 다담신화에서 우회전. 아, 여기? 여기. 선배님, 이 소리 뭐예요? 뭔 소리요? 판차오가 뒷좌석을 돌아보던 그때 신호는 적색으로 바뀌었고 판차오의 차는 점점 횡단보도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판차!
뒤늦게 사람들을 발견한 판차오는 급제동을 하며 핸들을 꺾어보지만 결국 가로수를 들이받고 맙니다. 다행히 보행하던 사람은 피할 수 있었고 안전벨트 덕분인지 차 안에 탄 동료들도 큰 부상은 피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맛있기는 애들이 있어요. 저건 안 돼요. 말은 그렇다 치지만 뭘 보라 그러면 어떡해요, 아유, 운전자한테. 저 괜찮아? 어찌된 일인지 판차오는 정신마저 혼미해진 상태로 피까지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정찰해 봐요. 왜 그래요? 멋지. 얼음 구조대 신고해. 재빠르게 구조대에 신고하긴 했지만 판차오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왜 운전자만 저럴 수가요? 받아주려? 동시에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던 동료들과 달리 판차오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이유는 그가 무심히했던 어떤 사소한 행동 때문인데, 그렇다면 판차오가 과다출혈로 죽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건 참 기가 막힌 문제입니다. 동료들은 다 멀쩡한데 판차오 씨만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자, 판차오가 벨트를 꽉 졸라맨 장면이 있었죠. 그죠? 꽉 졸라맸잖아요. 그죠? 바지가 커서 우리가 체했을 때 손을 꽉 졸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피를 빨리 좀 내려고 여기를 꽉 졸리는 순간 상체는 피가 잘 안 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럴 때 가벼운 옷빈이지만 충격에 의해서 푹 찔리면은 피가 우리가 이제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딸 때처럼 피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허를 제가 푹 찔렀지요. 자, 옷빈으로 인해서 과다출혈로 깜짝이야. 네. 하나, 둘, 셋. 자신 있게, 씩씩하게. 네. 사고가 나면 뭐 여기저기서 출혈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다출혈까지 일어나게 된 데는 그 다이어트를 통해서 뭐 벨트가 지금 막 몇 칸이 줄었잖아요.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니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살이 빠진 건데 벨트가 몇 칸이 줄어서 벨트를 이렇게 졸라 매다 보니까 굉장히 과도한 출혈 상태가 생긴 겁니다. 옷핀 구멍으로 출혈이 그만큼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 사고가 나면서 생긴 상처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피를 흘리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과다출혈로 죽음까지 이어진 겁니다. 허리띠 역시 꽉 졸라매서 그렇다는 얘기죠. 네, 아나운서도. 제가 지난주에서 이번 주에도 저 혼자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판차오가요 벨트를 이렇게 졸라맸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전엔 뚱뚱했었단 얘기예요. 그죠? 운전자 중에 이거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안전벨트를 뚱뚱한 사람들 갑갑하잖아요. 넉넉하게 고정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오, 맞아. 그게 팔아요. 그 장치가 팔아. 좋아. 깜짝 놀랐죠, 여러분? 이거 완벽하다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일부러 이렇게 넉넉하게 해놔서 편하게 해놔요. 뚱뚱할 때 그 정도 해놨는데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살이 빠졌으면 완전히 이젠 벨트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거든. 급정거했을 때 벨트가 잡아주지 못하고 바로 그냥 이 핸들과 이 앞유리 이런 데 부딪히면서 과다출혈하고 뒤에 있는 승객들은 정확하게 그냥 벨트가 제 기능을 한 거고. 동참해야지. 동참해야지. 그런 거 장치한 거니까. 그런 거 체크할 만큼 이 사람들이 없지 않았어요. 저는 전혀 정말 이 감을 못 잡겠었는데. 우리 얍삽한 두 친구들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도 한마디
마디씩 해요. 예, 괜찮아요. 예. 우리는 그냥 뭐 그렇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죠. 예.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맞습니다. 영웅입니다. 생각보다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만큼도 느낌이 안 왔어요, 진짜로. 대단한데? 느낌 좋아. 야, 느낌은 안 좋다. 이상하다. 아, 이거 100%야. 아니야. 우리 100%야. 형. 죽을 때까지 같이 가요. 그럼요. 그게 아니라 어딨어요. 저거 맞는 설사 거예요. 치라더라도 형 원망하지 마. 한 맞춰봅시다. 자존심. 그만합시다. 한 번만 힌트 한번 들어봅시다. 한 번만. 국장님. 힌트는 그 판차오가 메모광이라고 했잖아요. 메모광. 오케이. 가슴 속에. 오케이. 볼펜. 글씨 볼펜. 만년필. 같이 만년필. 만년필. 그러니까. 그렇지. 필기구를 몸에. 찔렀네. 그래서 이게 찔린 거죠. 맞아요. 운전할 때는 절대 그런 거 넣으면 뾰족한 물건을 넣으면 안 돼. 여기 있잖아. 속구머니. 만년철 5핀에서 벨트핀 이제 볼펜에서 드디어 완성됩니다. 볼펜광. 만년필. 맞아요. 예. 운전대가 있으니까 쿡 해가지고 운전대에서. 형 그거 하세요. 예. 아니야, 지금이야 맞아요. 여기 있죠? 볼펜은 있죠? 안전벨트 이렇게 했죠? 가슴 쪽 주머니에 운전대 끼잖아요. 부딪히면서 계속 사고가 난 후에도 볼펜을 안전벨트가 눌러버린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필기구가 심장이라든지 심장 근처를 찔러서 과다출혈로 애석하게 사망을 얼굴이 큰 거야? 카메라 가까이 있는 거야 지금? 하나, 둘, 셋, 깨끗하게 씩씩하게 시작!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입사일에 줄곧 판매 왕자리를 차지했던 자동차 세일즈맨 판차오는 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운전을 할 때도 항상 안전에 만전을 기울였는데 건널목의 사람을 피하려다 그만 가로수를 들이받고 만 것.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고 함께 탄 동료들은 가벼운 부상만 입었는데 어찌된 까닭인지 판차오는 과다출혈을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것. 과연 판차오가 과다출혈로 숨진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결정적 원인은 바로 늘 휴대하고 다녔던 볼펜. 뭐든 꼼꼼하게 메모하는 것이 몸에 밴 판차오는 볼펜을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사고 당시 볼펜이 문제가 됐던 이유는 안전벨트가 볼펜을 꽂은 가슴 위를 누르게 됐기 때문인데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안전벨트가 당겨지면서 가슴을 압박했고 이때 주머니에 꽂았던 볼펜이 같이 짓눌리며 가슴 깊숙이 박히게 된 것. 저리 봐요. 겉으로 보이는 부상보다 더 큰 문제는 갈비뼈 사이로 깊게 찔린 볼펜이 대동맥을 파열시키면서 과다출혈을 일으켰고 엄청난 양의 피가 체내에 고이고 있었다는 사실. 결국 볼펜을 가슴에 꽂은 채 사고를 당한 판차오는 과다출혈로 숨지게 된 것. 이 경우에서처럼 예리한 물체가 가슴을 직접 관통하여 대동맥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는 대동맥 내에 매우 높은 압력의 특징상 순식간에 많은 출혈이 생기게 되고 이 출혈은 몸 밖으로 분출되기보다는 몸 안에 있는 흉막강이라는 매우 넓은 공간 안에 고임으로써 환자가 쇼크에 이르게 되고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르기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상위 주머니에 꽂아둔 볼펜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운전자를 가정한 마네킹을 준비하고 마네킹의 가슴 부분은 찰흙덩이로 채우고 와이셔츠를 입힌 뒤 주머니엔 볼펜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실험 준비를 마친 마네킹을 자동 운전장치가 설치된 자동차에 앉히고 차를 시속 60km의 속도로 벽에 충돌시켜 보겠습니다. 주머니에 꽂은 볼펜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가능성 있는 얘기야 정말 저게. 실험 시작. 가능성 있어. 서서히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자동차. 시속 60km의 속도로 치달았고 잠시 후 충돌. 엄청난 충격에 의해 차체는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알아볼 수가 없군요. 자, 실험 장면을 초고속 카메라로 살펴봤는데요. 질렸을 것 같아. 완전히. 충돌 순간 관성에 의해 앞으로 기우는 마네킹. 이때 마네킹을 잡아당기는 안전벨트의 압력과 차체가 부서지면서 전해지는 압력까지 마네킹의 가슴 부분에 전해집니다. 충돌 실험 후 처참하게 찌그러진 자동차. 그럼 마네킹의 가슴에 꽂은 볼펜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겉으로 보기에 볼펜 자체는 멀쩡해 보이는데 볼펜을 꽂았던 가슴 부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셔츠를 잘라 확인해본 결과 볼펜이 뚫고 지나간 자리가 선명히 파여 있는데 실험 전 매끄러웠던 찰흙덩이와 비교해보니 확연한 차이가 눈에 띕니다. 오우, 확 폈네요, 그냥. 와. 자동차가 충돌하는 순간 볼펜이 뚫고 들어간 모양 그대로 날카롭고 깊은 자국이 새겨진 것. 만약 이것이 마네킹이 아니라 실제 사람의 가슴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끔찍해요. 자동차가 시속 60km 달리다가 사고를 당하면 탑승자에게는 30에서 50번에 되는 충격이 가해지게 됩니다. 운전자를 가정해 75km의 더미로 시속 64km로 달릴 때를 가정해서 충돌 시험을 해본 결과 가슴이 순간적으로 받게 되는 무게의 하중이 약 2톤이고 시속 100km 달리다가 충돌했을 때는 무려 40m 높이의 건물에서 떨어졌을 때 받는 충격과 같습니다. 체중 75kg의 사람이 64km의 속도로 운전하다가 충돌했을 때 가슴이 받는 순간적인 충격량은 무려 2톤. 그렇기 때문에 볼펜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나 라이터, 안경과 같이 흔히 가슴에 꽂기 쉬운 작은 물건들 역시 사고의 순간 흉기가 돼 가슴에 박힐 수도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급정거를 하거나 충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주변에 있는 물건들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지금부터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령 무게가 얼마 나가지 않는 작고 가벼운 물건이라 해도 운전 중에는 가급적 차 안에 다른 수납 공간 안에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탑승자들의 안전을 위해선 핸들 봉이나 안전벨트 클립 등 사고 시 가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차량용 액세서리는 가급적 장착하지 말고 차량 앞 선반에 올려놓은 물건들 역시 충돌 사고가 일어났을 땐 운전자에게 흉기로 날아올 수 있다는 사실. 따라서 차량에 매립되어 있지 않은 내비게이션은 에어백이 나오는 부분을 피해 단단히 고정시켜야 하며 더욱이 크기가 크고 무게가 나가거나 날카로운 물건들은 트렁크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심코 주머니에 꽂은 한 자루의 볼펜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했던 판차오. 하지만 사고의 순간 한 자루의 예리한 칼날이 된 볼펜은 가슴 깊숙이 박혀 대동맥까지 관통했고 판차오는 결국 과다출혈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가슴에 꽂은 작고 사소한 물건도 때에 따라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